자, 파2 이번에 이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지금 파랗게 질렸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지금 숨이 이렇게 턱걸이에 걸쳐가지고 119 불러야 될 주식시장인데 5천억 그거 아무리 해봐도 119 사이렌 소리보다도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루머가 돌고 있어요. 이 루머는 뭐냐?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굉장히 이 손가락을 꽂고 있다. 그래가지고 직접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한 군데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융은 완전히 셧다운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금융주가 5%, 4%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루머라고 볼 수 있는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루머에 뭐 사고, 뭐 루머에 파는 사람이 최고 바보라고 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이상한 거죠. 자, 이티맨님 오늘 아침 굉장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했냐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돈 있어서 투자한 거 아닌가? 주식 이거 합법적인 고스톱판인데 왜 그 고스톱판에까지 우리가 그것을 관여해야 되나? 주식 투자 그거 정말 무서운 건데 그거 왜 해? 이 사람들 세금도 내본 적 없죠. 우리 안 원장이 맨날 얘기하지만 돈 벌어본 적도 없죠. 주식 투자한 사람도 없어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히 투전판에 완전히 사기꾼들 내지는 도박꾼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이라는 건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앞에 다가올 경기의 6개월의 바로미터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이니 톱2가 관련된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 두 번째 혁신 성장, 참 공정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이 청와대의 장하성, 뭐 무슨 수석 비서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성장을 이끌어, 저는 혁신성장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혁신 이야기했는데, 뭐가 혁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렇다 치고, 혁신성장은 이제 김동연 총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 전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이미 실패임이 거의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오늘 아침 어느 신문 보니까 대통령이 좀 몇 개월 만에 이제 장관들 많이 불러가지고 경제회의를 하는데 그 경제회의가 공정경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뗍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야기해야지. 전 지난주에 일요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산에 올랐잖아요. 그때 그 전주에 금요일날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주말에라도 경제장관들 총집합시켜서 회의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했었죠. 한가하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말 김정은이가 오면 어떻게 대접할지 참 그게 걱정이 하니까는 국민들이 열받아 버린 겁니다. 그게 그 시간에 이제 경제 관리를 모아놓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경제 대책 세우라 하고 정말 속된 말 쪼아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지금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턴을 해야 된다. 유턴할 생각이 없습니다. 유턴을 하려면 경제 책임자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새로운 경제를 아는, 거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요, 한마디로 지금 경제 자체에 대해서 거시고 미시고 간에 경제 전문가도 없지만은 경제에 아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김정은 그 환대 받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답을 하나 이거밖에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미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 가짜뉴스나 루머를 전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심상치 않다는 게 여러분 진짜 뉴스입니다. 일단 비건이 와가지고 자 우리나라의 그 임종석부터 정의용 실장은 다음날 만나고 임종석부터 만났어요. 만나갖고 2시간 동안 만났다고 하는데 나온 거는 딱 4문장짜리밖에 없습니다. 임종석한테 좀 협조해달라 뭐 잘해달라 이러고 임종석은 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잘해달라.
아니 무슨 자기가 대통령입니까? 역시 임종석이 실세라는 걸 제가 봤고요. 근데 심상치 않은 것은 비건이 이렇게 따박따박 만나면서 지금 조명균한테까지 한마디로 남북 경협이 어느 선까지 왔는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심상치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은행에다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끌려가다시피 했던 냉면 먹으면서도 구박을 당했던 네, 아니 근데 이거 조금 저 얘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좀 있어봐요. 맨날 내가 하려면 네 얘기도 우리가 이렇게 저는요 이러고도 좀 이따 두드려 맞습니다 제가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 언론사의 선배 무서워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그런 이 기업들 말하자면 북한에 같이 갔던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경협을 하느냐 마느냐 북한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지원을 하느냐 이걸 다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굉장히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딱 그물을 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이거를 이 정도 성긴 그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주 촘촘한 그물을 던질 것인가 지금 미국이 그것을 딱 꼬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5천만 원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500만 원 됐다 문효동 님이 그러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공부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워렌 버핏도 그랬고 많은 뭐 코스트콜라니도 그랬지만은 자기 집 냉장고 살 때보다도 더 고심하면서 따져보면서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깡통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정부의 문제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심리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몰리에 무식하고 무례한처럼 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부가요, 이제 장하성 실장이 뭐 올 연말이면은 네. 고용이 회복된다. 6개월 뒤면 경제 좋아진다. 자, 연말이 이제 연말이에요. 고용이 회복되기는요. 참 깜깜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뭐 김상조라는 사람이 또 어디 나와가지고는 이 경제가 좋아지고 뭐 경제 체질이 바뀌기 1, 2년 걸린다. 1, 2년 가기 전에 죽겠는데. 굶어 죽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경제에 대한 일단 책임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오느냐. 그것이 경제는 좋은데 경제 망가질 때마다 경제 당국자들 역대 정부가 그랬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탈은 좋은데 네. 아니 펀더멘탈 좋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은 국민들은 굶어 죽겠는데 그리고 펀더멘탈을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갉아먹고 있어요. 건강하던 애한테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다리 딱 걷어가 넘어지게 한 다음에 자식 말에 정신 차려 너 어제 딴짓 됐지. 요거하고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경제라는 건요 특히 기업은 자꾸 이야기하지만 경제는 기업이 이끄는 겁니다. 기업은 기업과 정신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업과 정신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면서 경제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는데 기업인들 다 제인시하고 돈 가진 사람들 다 제인시하다 보니까 누가 투자합니까? 경제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경제인들 참 나쁜 짓에서 돈 번 사람들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위해서 뭐 뭘 해줄 이유가 뭐가 있지? 그 다음에 경제 아니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하더라도 같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가난하더라도 이게 이제 옛날 그 트럼프 누굽니까 저기 프놈펜 네. 저기 그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모태통식의 과거 60년대 50년대 모태통식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교과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어긋난 짓을 하고 교과서에 어긋나는 지금 경제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금 망쳐먹는 건데 제일 답답한 게요. 왜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겁니까? 왜 5천만 대한민국 경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까? 난 진짜 이게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I'm yours 님이 참 기가 막히다 이러는데 I'm your eyes 이 닉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리고 우리 경제 관료들 장하성 씨라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은 어디를 지향하는지 알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눈이 제일 반짝반짝하고 촉촉했을 때는 김정은 만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장하성, 김상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나는 돈 많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강남의 그 부유한 좌파니까요.
또 거기다가 아까 윤어그리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참 보면은 이제 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잡아들이고 기업을 불안해하고 기업을 무슨 반국가 사범처럼 다루고 있으면은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은 즉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어디다가 투자를 합니까? 어디다가 날리려고 무슨 패가망신하려고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무슨 폭탄이 터져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여기서 피하자. 한마디로 HKK님 1년 반 만에 우리나라가 초토화됐다. 그렇죠. 피에릭님도 맞습니다. 1년 만에. 아마데우스님 맞아요. 네. 장하성 재산 100억인데 그리고 장하성 씨는요. 학계에서도 전혀 쳐주지 않던 정말 논문도 안 쓰고 정말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었고요. 참 무식하면은 뭘 못하냐 싶지만은 교수 중에서 게으른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한국남께서 네. 장하성, 김상조 경제 태클 전문가를 하셨는데 네. 경제는 실용과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하성 씨나 김상조 씨 같은 경우는 평생 비판만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네. 무슨 시민단체에서 비판만 해왔던 사람들이 경제, 현실과 실용을 해 운영을 하는 자리에 와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비판하는 거 평론가가요. 네. 정치 잘 못합니다. 솔직히. 그럼요. 정치하는 사람과 평론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론가가 정치하겠다는 꼴인데 이제 이걸 따지면 누구는 그런 표현을 해요. 노조가 회사 경영하겠다고. 노조는 노조이고 회사 경영은 경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격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 앞서 말씀한 5천만 국민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무식함을 가지고. 참 제가요 아침에 네. 어떤 원로 교수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너무나 제가 여기 오고 있는데 운전하고 네. 있는데 나라가 너무 답답해서 정말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선 처음 좋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언제 끝나나 나 이것만 보고 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네.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그 말씀 듣고 예, 참 그러게요. 제가 거기까지밖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네. 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어떻게 세운 나라고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정말 걱정 많습니다. 네. 600명 돌파하셨습니다. 네, 616명. 지금 616명. 네, 아우,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시온런님이 천박한 민주주의,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천민자본주의, 그리고 천민자본가, 이렇게 기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무제님이 어떻게 살면 되냐. 지금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펀더멘탈 든든하지 않습니다. 왜? 기업들이 지금 움츠리고 있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데 펀더멘탈 아무리 척추가 있어도 뭘 합니까? 척추에 지금 골병 들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도생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의 그 결론입니다. 네. 투턱 가른들 모하리 알아서 살아야 된다. 아, 참 씁쓸합니다. 네. 정말 씁쓸합니다. 네.